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제가 이미 전 세계에 트리플 쓰나미 오고 있다. 대한민국도 식량 대란 위기 올까? 한국 경제의 뇌관, 가계부채 시한폭탄 터진다 등 이런 주제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경제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삐 풀린 물가가 무서울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4.8%를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월에는 5.4%로 상승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8월 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의 여건 악화로 이런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물가가 언제까지 오를지, 어떤 품목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지가 바로 관건입니다. 물가 상승의 원인이 국제 유가 및 곡물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그리고 내수 회복 등의 외생 변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이달만 20조 원이 넘는 추가 경정 예산이 풀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물가 상승 압력을 빠른 시일 내 유의미하게 잡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에 성장률 저하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빚이 많은 개인들은 파산 위기에 몰리는 등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신업계는 누적된 다중채무자 리스크가 커지면서 부실 방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올 하반기에도 계속 상승할 전망인데요. 주식 등 자산가치 하락까지 겹치면서 여신업계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의 대출액은 598조 382억 원이나 됩니다. 팬데믹 사태로 지난 2년간 저금리 기조로 대출이자 비용이 줄어들자 다중채무자 수와 대출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3월 기준 다중채무자의 수는 무려 449만 7천 명입니다. 다중채무자 중 상당수가 이 금융권 이용자인데 작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다중채무자 중 87%가 카드 그리고 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렸었습니다. 가계대출 리스크 판단에는 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이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데요. 다중채무자 중에서 소득 변동성이 큰 20대와 자영업자의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20대 다중채무자의 대출 금액은 작년 말 기준 23조 525억 원입니다. 만약에 다중채무자들 이자 상환이 연체된다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이 이루어져 부동산 경매 물건도 쏟아져 나올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올해 5월 물가 상황은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죠.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는 한국 경제 위기 초입 국면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률이 급락하면
실제로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4월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췄습니다. 향후 외부의 돌발 악재가 추가로 터질 경우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단시일 내에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요. 시중금리 인상이 서민 경제에 큰 주름을 남길 수 있어 걱정인데요. 국내외 상황은 기준금리 연속 인상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7월 13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아주 유력합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빅스텝이지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연달아 밟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5월까지 5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전체이자 부담 증가액은 무려 16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면 가계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원가 상승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에서 비롯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이끈 두 축은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 제품과 축산물이었습니다. 지난달 석유류는 34.8% 치솟고 가공식품은 7.6% 올랐습니다. 세부 품목을 살펴보게 되면 석유 상승은 경유가 45.8%, 휘발유가 27%, 그리고 등유는 60.8% 등이 주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촉발한 국제 유가 상승과 더불어 올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 여파로 분석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추진 등이 유가 상승폭을 더욱 키운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가공식품은 국수가 33.2%, 소금이 30.0%, 밀가루가 26.0%, 빵이 9.1%를 비롯해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품목의 오름세가 유독 컸습니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가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은 유럽 최대 곡창지대로 이 지역의 밀 그리고 해바라기 씨 등 생산이 불안해지면서 국제 선물 가격이 치솟고 이에 따라 가공식품 생산 비용과 수입 물가가 함께 오른 것입니다. 축산물의 경우는 1년 전보다 12.1% 급등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20.7%, 수입 쇠고기가 27.9%, 닭고기가 16.1%가 물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부담 가중, 그리고 에너지 불안과 세계적 공급망 차질로 물류비 인상 등이 영향을 준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물가 상승은 대외 요인이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함께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급등으로 갈수록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삶이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물가 정점은 당초 상반기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됐으나 이제는 하반기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6, 7월에는 5%를 넘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인데요. 아무래도 국제 유가와 국제 식량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거리두기 해제로 수요의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 확산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큰 문제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6월과 7월에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9월에 또다시 올린다면 상단 2.5%로 치솟게 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면 해외 자금 이탈은 물론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물가 상승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되는데요. 최근 국내의 상황을 고려할 때 조만간 물가 상승률이 6%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식량과 에너지 위기입니다. 식량 위기에 따른 각국의 식량 주권 확보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만 무려 35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와 석유 같은 주요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전기료를 대폭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월에 전기료를 24% 넘게 올렸고요. 영국은 4월에 50% 넘게 전기료가 뛰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추가로 전기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큰데요. 올해 여름도 무척 더울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서 블랙아웃 같은 전력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 물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 만큼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